네, 안녕하십니까. 법쌤입니다. 오늘은 한국 법률 용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거 한번 말씀해 보려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법률 문장 읽다가 이런 느낌 받아봤죠? 이거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될까? 예를 들면 권리, 의무, 물권, 채권, 법률행위, 법률 사실 이런 것들인데요. 보통 다른 언어들은 다른 이제 용어들은 그냥 그 말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법률 행위라고 하면 법률을 행위하는 것이고,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법률을 사실하는 것이고, 요건 행위라는 것은 요건을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면 법률 시험 빵점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무턱대고 외우는 방법, 이런 방법은 나중에 이제 막판에 정 안 되겠거든 뭐 손바닥에 쓰는 방법도 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 말고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해했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거 이제 성리학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 성리학이라는 게 우리 민족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 성리학은 이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이 정립하셨고, 그리고 요 이론은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철학 체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의 이기유원적 이론론, 이것은 플라톤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어요. 이황 선생님 말하는 기는 이 감각적인 세계, 플라톤의 감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리는 바로 이데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면 기억에도 남고 실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기이론론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라는 것은 이제 원리입니다. 질서이고 규범입니다. 기라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 외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용어라고 했을 때 그 용어 자체는 그 껍데기, 표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개념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개념 법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학은요, 외국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법학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이식당했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우리는 경국대전이라는 걸 쓰고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전해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하고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한테 의용민법을 강제로 이식했고, 그 전에 이제 그 역사로 올라가면 조선 민사령, 호정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에 있었던 어떤 그런 공탁법이라든지 온갖 법들이 그냥 곧바로 우리 한국에도 적용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일본에서 왔다. 근데 일본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또 중국말이지 않습니까? 중국어예요. 그래서 모양은 중국어인데 내용은 중국식 한자가 아니라 일본식 한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고, 일본도 메이지 유신이라는 어떤 그런 이 대변혁을 거치면서 저 서구 문물을 갑자기 받아들였는데, 당시 선진국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쪽은 판례법이고 불문법이고 오랜 이 판례에 의해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섣불리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대륙법계인 독일법을 기본으로 해서 프랑스법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법과 이 독일법들은 게르만법과 로마법 이런 대륙법계를 또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대륙법도 들어왔지, 지금 로스쿨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로스쿨 하니까 또 영미법도 들어왔지, 대륙법 안에 또 그 로마법도 들어왔지, 게르만법도 들어왔지, 그리고 또 용어는 또 일본인 제국시대 때 이식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그 법 체계가 들어왔지, 쓰기는 또 중국어인 한자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또 외형은 또 뭘로 둘러싸고 있습니까? 한자어를 갖다가 한글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 용어가 안 어려우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라는 게 있고 기라는 게 있다. 그 개념 없이 그냥 무조건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률을 행위하는 것이고 법률 효과라는 것은 법률을 효과내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비록 한글로 쓰고 있지만 그 한글 안에는 한자로 적혀 있고 그 한자는 다시 일본식 한자고 그 개념은 어디서 왔냐? 그것은 대륙법계인 독일법과 프랑스법에서 다시 왔어요. 독일법이 주가 되고 프랑스법은 이제 보조적으로 뭐 사행위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률 용어를 이해하려면 이 이기이론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즉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한글로 적혀 있지만 안에는 한자어고 한자어 뒤에는 일본어가 표시되어 있고 일본 법체계가 들어가 있고 일본 법체계는 다시 독일법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프랑스법이 보충적으로 들어와 있고 게다가 지금 현재는 로스쿨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영미법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변호사들도 이 법률 용어를 못 알아들어요. 이 민사재판을 위주로 하던 변호사가 가사재판에 와서 가사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가 이 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실제 이 조정을 하는 줄 알아요. 이 지금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인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판사가 말하는 조정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지금 이 재판을 받기 위해 적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정지 작업한다, 이 고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조정을 쓰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변호사조차도. 그만큼 우리나라 법률 용어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접근 없이 그냥 그 용어를 됐다 외워버리면 그때는 사상 누각이 돼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한글로 적혀 있지만 그 안은 한자로 돼 있고 그 내용 안에는 다시 대륙법계가 들어있고 독일법과 프랑스법이 섞여 있고 그 안에는 또 어떤 로마법과 게르만법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 자체는 전부 다 이 요건 사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건으로. 그래서 요건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용어 자체를 외워서는 안 되고 요건을 외워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률 시장에서 이 법률 용어로 먹고 살았거든요.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대변혁의 시대를 겪게 됐습니다. AI 리걸 테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현재 그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AI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률 용어에 대해서 외워야 하는데 외우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철학적인 접근, 이원적 이론론. 그래서 그 표현이나 그 개념이 전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도 암기하셔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속뜻도 이해하셔야지만이 그 법률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법률 용어가 대단히 어렵다. 그 이유는 그 용어 안 자체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용어는 한글로 적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한자어고 그 한자어는 진짜 한자어도 아니고 일본식 한자어고 일본은 법체계를 들여왔을 때 자신들도 법체계가 없으니까 독일법을 들여왔는데 프랑스법을 또 가미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또 대륙법계의 그 로마법과 게르만법이 들어있고 그리고 현재는 영미법인 로스쿨 제도까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만국에 있는 법이 다 들어와 있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 구조를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법률 공부를 하셔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이거를 그 용어 자체로 외워버리면 그러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